아침에 일어나실 때 허리가 뻐근하시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관절과 뼈대사를 연구해 오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뼈 속에서는 염증이 조용히 뼈를 갉아먹고 있어요. 제 이름은 박서진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영양생화학을 전공하고 지난 30년간 우리 어르신들의 뼈 건강과 관절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칼슘제를 아무리 많이 드셔도 뼈는 약해지고 무릎은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칼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그 칼슘이 혈관 벽에 돌처럼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는 더 약해지고 혈관은 더 막히고 무릎은 더 아픈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단 한 스푼으로 해결한 분들이 있습니다. 5개월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으신 분도 계시고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씩 절약하신 분도 계세요. 그 비밀의 재료, 여러분 부엌 선반 어딘가에 이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칼슘이 뼈로 가지 않는 진짜 이유와 그걸 바로잡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 잡고 다시 산책할 수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무릎이 시리신가요? 밤에 다리가 저려서 깨시나요? 그렇다면 절대 이 영상을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지금부터 뼈와 관절을 살리는 진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가장 힘드신가요?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얼마 전에 김순자 74세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김순자님은 10년 넘게 칼슘제를 꾸준히 드셨는데도 무릎이 계속 붓고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대요. 그런데 저는 김순자님을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김순자님의 문제는 칼슘 부족이 아니라 염증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역시나 염증 수치가 높았어요. 염증이 있으면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뼈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관에 쌓이고 관절은 더 붓고 통증은 더 심해지죠. 그래서 저는 김순자님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일 드시는 국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넣되 끓는 물에 바로 넣지 말고 불을 끄고 30초 기다린 다음에 넣으시라고요. 단 한 가지 이것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2주가 지나서 김순자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무릎이 덜 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도 덜 저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한결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김순자님은 계단을 혼자 오르기 시작하셨고 5달째에는 지팡이를 완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야기가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순자님처럼 여러분의 뼈에도 이런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뼈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뼈를 살리는 음식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들깨입니다. 여러분 들깨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들깨에는 오메가3가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가 우리 몸속의 염증을 약 68%나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의 관절 통증이 평균 6주 만에 눈에 띄게 완화됐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김순자 74세님도 바로 들깨 섭취법을 바꾸신 뒤 3주 만에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깨를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국이 팔팔 끓을 때 들깨가루를 넣으시는데 이렇게 하면 오메가3가 열에 파괴돼 버립니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국을 다 끓이신 다음에 불을 완전히 끄세요. 그리고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들깨가루를 한 스푼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오메가3가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딱 한 스푼만 넣으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깨를 언제 넣으셨나요? 국이 끓을 때 넣으셨나요? 아니면 불을 끈 다음에 넣으셨나요? 이 작은 차이가 염증을 잡느냐 못 잡느냐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검은깨예요. 검은깨에는 칼슘이 우유보다 8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통째로 씹어 먹으면 그냥 소화되지 않고 빠져나가 버려요. 컵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우리 몸이 흡수를 못하는 거죠. 식품과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깨를 갈아서 먹은 경우에 칼슘 흡수율이 통째로 먹은 것보다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박정자 70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정자님은 오랫동안 깨를 통째로 밥에 뿌려 드셨는데 골밀도가 계속 낮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깨를 갈아서 드시라고 말씀드린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믹서로 곱게 갈아서 밥 위에 한 스푼씩 뿌려 드시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검사를 해보니까 골밀도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검은 깨를 믹서나 절구로 곱게 갈아주세요. 그리고 밥 위에 뿌리거나 미숫가루에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깨를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스푼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지금까지 깨를 통째로 씹어 드셨나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갈아서 드셔보세요.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는 멸치와 새우가루입니다. 멸치에는 순수한 칼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새우에는 연골을 만드는 글루코사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멸치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새우는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자연에서 얻은 칼슘이 합성 칼슘보다 흡수율 2배나 높다고 해요. 약으로 먹는 것보다 음식으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뜻이에요. 박영숙 78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숙님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을 오르는 게 두려우셨대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놀아주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아프셨다고 해요. 그런데 매일 국이나 찌개에 새우가루를 반 스푼씩 넣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2달쯤 지나니까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지더래요. 3달째부터는 계단을 오르면서 손주랑 놀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된장찌개나 국을 끓이실 때 멸치가루 반 스푼, 새우가루 반 스푼씩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꼭 국산 제품을 사용하세요. 수입산은 방부제가 남아있을 위험이 있거든요. 특히 중국산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뼈가 더 약하신가요? 아니면 관절이 더 아프신가요? 둘 다라면 멸치와 새우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목이버섯이에요. 목이버섯에는 비타민 D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뼈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뼈로 가지 않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했을 때 칼슘 흡수율이 평균 50%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박철수 75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철수님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목이버섯을 일주일에 3번 정도 챙겨 드시기 시작했어요. 목이버섯을 물에 불려서 청경채랑 같이 볶아 드셨는데 6개월 뒤 검사를 해보니까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이버섯을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려주세요. 그리고 청경채 한 줌과 함께 들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꼭 햇볕에 말린 국산 제품을 사용하세요. 햇볕에 말린 버섯이 비타민 D가 훨씬 많이 들어있거든요. 목이버섯 요리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한 달에 한 번? 그럼 너무 적어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음식은 깻잎과 청경채입니다. 깻잎에는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해요. 이 항산화 성분이 칼슘이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청경채는 깻잎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고요. 녹색 채소를 매일 꾸준히 드신 분들을 조사해보니까 골밀도가 안 드신 분들보다 10%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정희 74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정희님은 채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제가 권해드린 대로 깻잎을 하루에 5장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쌈으로도 드시고 간장에 절여서도 드시고 볶아서도 드셨대요. 석 달 정도 지나니까 검사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깻잎은 하루에 3장에서 5장 정도 드시면 돼요. 쌈으로 드시거나 볶음 요리에 넣어 드세요. 청경채는 한 줌 정도를 된장국이나 볶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짠 양념을 많이 넣으면 칼슘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양념 대신 들깨가루로 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어떤 녹색 채소를 올리실 건가요? 깻잎인가요? 청경채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이렇게 5가지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면 여러분의 뼈는 분명히 다시 힘을 찾습니다. 염증이 줄고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뼈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5가지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쉽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면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어낸 실전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미역국을 끓이세요. 미역에도 칼슘이 들어있거든요. 국을 다 끓이시면 불을 끄고 30초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들깨가루 1스푼을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멸치가루 반 스푼도 함께 넣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아침 식사로 염증도 잡고 칼슘도 채울 수 있습니다. 점심때는 나물 반찬을 드실 때 들깨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시금치나물이든 콩나물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밥 위에 검은깨가루를 1스푼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검은깨를 씹는 맛도 고소하고 칼슘도 제대로 흡수되니까 일석이조예요. 오후 간식 시간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검은깨가루를 두유와 함께 믹서에 갈아서 한 잔 드세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저는 이걸 어르신들께 뼈 건강 주스라고 부르거든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박미숙 71세님은 이 주스를 3개월 동안 매일 드셨는데 손목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까 수치가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 식사 때는 좀 더 신경 쓰셔야 해요. 목이버섯을 물에 불려서 청경채와 함께 볶아 드세요. 들기름에 살짝 볶으면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깻잎 3장에서 5장을 쌈으로 같이 드시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저녁 한 끼에 비타민 D도 채우고 칼슘 손실도 막고 항산화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몇 가지 있어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는 식사하고 최소한 1시간 뒤에 드세요. 식사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칼슘이 흡수되는 걸 방해하거든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식사 후엔 꼭 1시간 기다렸다가 마십니다. 탄산음료는 아예 끊으시는 게 좋아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이 칼슘을 몸 밖으로 빼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칼슘을 잘 챙겨 드셔도 탄산음료를 마시면 다 소용없어요. 특히 콜라 같은 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도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짜게 드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양념도 싱겁게 하세요. 대신 들깨가루나 깨소금으로 고소한 맛을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짜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어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하루에 30분만 걸으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편한 시간에 3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도 생기고 뼈에도 자극이 가서 더 튼튼해져요. 강숙희 76세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걸으시는데 1년 만에 골밀도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양치질 할 때 한 발로 10초씩 서보세요. 오른발로 10초, 왼발로 10초. 이렇게 하면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뼈에도 자극이 가요. 처음엔 벽을 잡고 하셔도 돼요. 익숙해지면 손 안 잡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는 것도 좋아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영양분이 뼈까지 더 잘 전달되거든요.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런 루틴을 꾸준히 지키시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주 정도 지나면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뻐근하고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플 겁니다. 한 달쯤 지나면 움직임 자체가 달라져요. 걷는 게 한결 수월해지고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도 덜 불편해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통증이 많이 줄고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6개월쯤 되면 검사 수치도 좋아지기 시작해요. 골밀도가 올라가고 염증 수치가 내려갑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실천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2주만 버텨보세요. 2주만 지나면 습관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장 보러 가실 때는 꼭 메모를 하고 가세요. 들깨가루, 검은깨가루, 멸치가루, 새우가루, 목이버섯, 청경채, 깻잎 7가지만 냉장고에 항상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 국산으로 고르세요. 요리할 때도 순서가 중요해요. 국을 끓일 땐 마지막에 들깨가루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깨는 꼭 갈아서 드시고요. 목이버섯은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불려서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떤 국을 끓이실 계획이신가요? 미역국이신가요? 된장국이신가요? 어떤 국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불을 끄고 30초 기다린 다음 들깨가루 한 스푼을 넣는 거예요. 이 한 스푼이 여러분의 뼈를 살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칼슘만 열심히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잘못된 상식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염증이 있으면 뼈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혈관에 쌓여서 혈관을 막습니다. 그래서 뼈는 더 약해지고 통증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올바른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염증부터 먼저 꺼야 해요. 염증을 끈 다음에 칼슘을 채워야 그 칼슘이 뼈로 제대로 갑니다. 들깨로 염증을 끄고 검은깨로 뼈를 채우고 멸치와 새우로 뼈와 관절을 함께 지탱하고 목이버섯으로 칼슘을 뼈로 끌어당기고 깻잎과 청경채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뼈를 되살리는 진짜 핵심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만 먹으면서 식습관을 안 바꾸면 결국 뼈는 계속 약해집니다.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딱상하면 큰일 나고 거동이 불편해져서 결국 침대에 누워 지내시게 될 수도 있어요. 무릎 통증 때문에 밖에 나가기 싫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까지 빠지고 그러면 더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2주 만에 통증이 줄고 한 달 만에 움직임이 편해지고 6개월이면 골밀도가 올라갑니다. 지팡이를 내려놓고 손주 손잡고 산책하고 하고 싶은 걸 다시 할 수 있게 돼요. 약값도 아끼고 병원도 덜 가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김순자 74세님처럼 5개월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 박정자 70세님처럼 골밀도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박영숙 78세님처럼 손주랑 다시 뛰어놀 수도 있어요. 이런 변화는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 끓인 뒤 불 끄고 들깨 한 스푼 넣기. 이것만이라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이 한 스푼이 여러분 뼈의 운명을 바꿉니다. 정말이에요. 30초만 기다렸다가 들깨가루 한 스푼을 넣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뼈의 염증을 끄고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게 만들고 통증을 줄이고 결국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연골을 되살리는 특별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5분이면 되고 따라하기도 쉽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해본 결과를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효과가 검증된 것들이에요. 여러분도 꼭 실천해보시고 변화를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무릎이 아프신 분이나 골다공증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